안녕하십니까. 시선 파트너 지세현입니다. 저희가 이제 소득세를 좀 절감할 목적으로 벤처 컨설팅, 그러니까 개인 투자 조합과 벤처 기업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들에 대한 영상을 최근에 많이 올렸는데요. 이제 다시 또 새로운 질문들이 나오죠. 어, 누구한테 맡겨야 되냐? 적정한 비용은 얼마나 되느냐? 이제 이런 기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은 그 관련된 영상을 좀 남겨보려고 합니다. 세금 부담 늘 부담스럽죠. 특히나 이제 25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우리 개원이들을 비롯한 고소득자들이, 특히 사업소득을 가지신 분들이 과거처럼 어 우리 세무사 회계사들이 유두리를 부려주지도 못하는 것 같고, 또 과세관청에서도 쪼끔만 욕심내서 경비를 만들면 이제 해명해라 소명해라 하는 이슈들이 급증했습니다.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많이들 경험담 혹은 피로도를 어필하셨던 분들이 많죠. 어 그러다 보니 이 세무조사에서 항상 타겟이 되는 특권자 거래, 경비율, 소득률 이런 이슈에 많은 분들이 피로를 느끼다 보니 최근에 인제 이 소득률 경비율과 무관하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조특법 제16조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우리 소득공제를 제공한다라는 내용, 이 벤처투자 소득공제에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보여주고 계십니다. 뭐 다 앞에서 우리 영상으로 얘기했었지만 한 번 더 정리해 보면 조특법 제16조 벤처투자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벤처기업에 내국인이 투자하면 3천만 원까지 100%, 3천에서 5천 사이 70%, 5천 초과 금액에 대해서 30%, 종합소득의 50%를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규정 더하기 소득공제 시기를 내가 원하면 다음 연도나 다다음 연도로 변경해서 훨씬 더 유연하게 소득공제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벤처투자 소득공제에 관심이 부쩍 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소득률이라는 게 우리 수익 금액, 번 돈에서 경비를 차감한 돈을 우리가 소득 금액이라고 하는데요. 이 벤처투자 소득공제는 이 수익 금액에도 영향을 주지 않고 경비에도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소득률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소득률 때문에 비정기 세무조사를 자꾸 경험하셨던 분들은 소득률을 너무 낮추는 경비를 만든다라는 접근에 이게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너무 피곤한데, 너무 리스크한데, 이렇게 인제 좀 어 의심을 갖고 있었는데, 벤처투자 소득공제는 이 소득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쪼끔 더 선호해 주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비용 처리에서 세금을 줄인다는 관점, 비용으로 접근해서, 비용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서 세금을 줄인다는 방식은 저희가 늘 얘기하지만 논리적이진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소득세율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비용을 100만 원 써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거는 몇십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비용을 안 쓰면, 그리고 차라리 세금을 내도 몇십만 원 아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비용 처리를 해서 세금을 줄인다는 관점이 아니죠. 우리는 지금 투자를 하고 소득공제를 받는다는 관점이기 때문에, 투자금은 나중에 물론 손실이 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잘 설계한다라고 하면 투자 원금과 투자에 따른 이익금이 만개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 비용으로 사라지는 접근이 아니다라는 점에서 벤처투자 소득공제는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선호해 주시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소득공제 다 좋은데 한도가 너무 작아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벤처투자 소득공제는 이 소득공제 2,500만 원 종합 한도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2,500만 원 초과에 한해서도 정말 내 종합소득의 50%까지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들을 좀 어필해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3천만 원 투자하냐, 5천만 원 투자하냐, 7천만 원 투자하냐, 1억을 투자하냐, 2억을 투자하냐, 3억을 투자하냐에 따라서 적게는 1-2천만 원에서 많게는 뭐 5-6천만 원까지 세금이 줄어드는, 이게 매년 소득 공제를 통해서 세금을 줄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매년 활용할 수 있고, 어 사전에 우리가 가결산이라는 걸 통해서 올해 예를 들면 26 년도에 연말쯤 되면 올해 소득 금액을 예상할 수 있겠죠. 우리 수입이 얼마였고 경비가 얼마고 공제금만 받으면 세금이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으니 우리가 벤처 투자를 활용해서 세금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라는 계획적인 절세도 우리가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조특법 제16조 벤처기업에 출자 투자하면 소득공제를 받는다라는 접근에
최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요, 근데 다 너무 포커스가 개인 투자 조합을 만들고 개인 투자 조합을 통해서 벤처 기업을 만드는 것까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우리 이런 걸 이제 용두삼이라고 하죠. 그래서 시작은 그럴싸하고 거창한데 만들어 놓고 나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잘 활용하지 못해서 "에이씨 괜히 했어. 컨설팅료가 더 많이 들어갔어. 세금보다 비용이 더 컸어." 뭐 이렇게, 혹은 "공제 감면을 내가 원하는 만큼 받지 못했어. 나중에 소명을 못했어." 이런 어 부작용에 대해서 어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벤처 투자를 해서 소득공제를 받는다, 벤처 기업과 개인 투자 조합을 우리가 활용한다라는 접근은 만드는 게 포커스가 아니죠. 그 시작이죠. 결국은 이걸 잘 활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혜택을 누리고 문제되지 않게 사후 관리를 잘해서 만기에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까지 과세관청에서 해명하라고 하면은 해명 딱 철저하게 준비한 해명 자료로 문제없이 해명하는 것까지가 사실은 포커싱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그런 관점에서 개인 투자 조합과 벤처 컨설팅을 누구한테 어떻게 맡겨야 되느냐라고 놓고 보면, 이런 이슈들을 인지하고 정리해서 사후 관리할 수 있는 컨설팅 펌이나 컨설턴트한테 맡기셔야 된다라는 어 기준을 좀 마련해 드리기 위해서 사안들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개인 투자 조합이라는 거를 우리가 결성해서 중기청에 등록하고 활용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만드는 과정, 즉 결성 계획을 신고하고 등록 신고를 중기청에 하는 요 만드는 첫 단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만들어진 개인 투자 조합은 반드시 그 해 첫 해부터 내가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했고 조합원이 어떤지에 대해서 단기 보고, 결산 보고를 중기청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6년 3 월부터 올해 처음 시행됐죠. 이제 개인 투자자업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 현황, 거래 현황, 조합원의 명세에 대해서 국세청이 이번에는 매년 3월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조합은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출자 자산이 2억 이상인 경우에는 외부 감사를 또 받게 되어 있어서 이제 외부 감사까지 잘 업무 연결할 수 있는지 고려하고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특히나 이번 엊그저께 발표된 26년 세법 세제 개편안에도 보면 이제 개인 투자 조합이 이런 지급 명세서, 그러니까 조합원 그다음에 보유하고 있는 증권 거래 현황들 등에 대해서 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첫 해여서 올해는 신고만 하게 돼 있고, 신고하지 않았을 때 페널티 가산세 규정은 없었는데 이제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보니까 이제 가산세 규정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국세청에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 조합을 내가 누군가한테 컨설팅을 맡긴다라고 하면 개인 투자 조합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만드는 건 당연한 거고요.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 기업과 유관하게, 또 내가 투자하려는 목적과 유관하게 투자 설계를 할 수 있는 컨설턴트. 두 번째, 그 투자 설계 안에 세제 효과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 담당 세무사, 회계사와 잘 소통해 줄 수 있는 컨설턴트. 세 번째는 조합을 활용하게 되면 반드시 중기청에도 신고 보고해야 되고 국세청에도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련의 과정들을 잘 이행하고 정기적으로 노티스를 해줄 수 있는 컨설턴트에게 개인 투자를 맡기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우리 벤처 기업과 벤처 투자에 관련된 이슈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벤처 기업 확인을 받는 거야 뭐 혁신 성장 유형이 됐건 연구 개발 유형이 됐건 벤처 투자 유형이 됐건 기준에 맞춰서 벤처 종목 관리 시스템의 유형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벤처 기업을 신청하고 기술성 사업자 현장 심사 혹은 투자에 관련된 일련의 심사를 거쳐서 사후 거쳐서 벤처 기업 확인을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우리 개인 투자 조합처럼 벤처 기업도 확인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시작인 거죠. 자, 이 벤처 기업이 내가 투자 우리 납세자들, 원장님들, 대표님들이 투자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식이나 사채를 발행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주식이나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등을 발행한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증자등기나 전환사채 등기를 해야 되고요. 증자를 했다라고 하면 과세관청에다가 주식 변동에 대해서 신고해야 되고, 전환사채를 발행했다라고 하면 또 전환사채 발행 내역에 대해서 세무서에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과정을 이해하고
어 시즌에 맞춰서 소통하고 관리해 줄 수 있는 인지를 갖고 경험을 많이 한 컨설턴트들에게 벤처 컨설팅도 맡기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투자의 목적이 소득공제에 있었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 투자 확인서까지 발급을 해야 되죠, 당연히. 그래서 투자 확인서 발급 업무도 적기에 잘 해줄 수 있는 분들에게 맡기시는 게 좋고요. 투자금 회수를 하는 것까지 고려하셔야 됩니다.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만기의 투자금 혹은 투자금보다 더 큰 이익금을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금 회수를 할 때 우리가 주식으로 투자했다라고 하면 아마 감자 혹은 양도를 해야 될 것이고, 사채를 발행했다라고 하면 결국은 말소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하는 과정들을 밟아야 될 텐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등기 이슈, 세무 이슈들을 이해하고 우리 세무사, 회계사 혹은 법무사들과 업무적으로 잘 소통해서 우리 대표님들, 원장님들이 원하시는 사후 관리가 깔끔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경험과 소통 능력과 인사이트가 충분한 컨설턴트들. 자, 벤처 기업을 만들고 개인 투자를 만드는 건 기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포인트들, 이슈들을 잘 이해하고 경험이 많고 우리 내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들과 잘 소통할 수 있는 컨설턴트를 선정하셔야 개인 투자 조합도 잘 만들고 잘 활용하고 잘 사후 관리까지 되고, 벤처 기업과 벤처 투자도 잘 만들고 잘 활용하고 잘 사후 관리돼서 마지막에 투자금 회수까지 혹은 재투자, 제3투자까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투자라는 관점만 띄어서 한번 더 체크를 한번 해 보면요. 과세 이슈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투자 계약서와 청약서를 잘 작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부분 많은 경우 그냥 표준으로 작성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우리 벤처 기업이 주식이나 전환사를 발행할 때 기업의 가치,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현황, 부동산의 크기 혹은 융자, 채권 기관이나 투자 기관의 존재 여부, 입찰, 신용평가 등등을 잘 감안해야 돼 투자의 효율이 살아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주식이나 전환사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세금 줄이려고 주식이나 벤처 투자를 하는데, 그로 인해서 또 다시 세금 이슈가 불거지면 안 되니까요. 그런 과세 이슈까지 우리 담당 세무사 회계사들과 잘 소통할 수 있는 역량과 경험이 있는 컨설턴트를 선택하셔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생각보다 정말 많은 컨설턴트들이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할 때 우리 기업의 기업 가치라든가 자산 가치에 대한 고민 고려를 잘 하지 않고 그냥 샘플링 돼 있는 서류에 사인만 받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과세 이슈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두 번째는 투자의 목적이 소득공제에 있다, 절세에 있다라고 하면 결국은 우리 사업 소득을 가지신 분들은 어 기존에 있던 공제 감면, 이월된 공제 감면, 뭐 기납부세, 환급 이슈, 최저한세 등을 다 감안해서 투자 금액을 설계할 필요도 있고요. 또 예를 들면 적격 투자 규모가 5 억입니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12월 말에 가서 5 억을 딱 한 번에 만들기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5 억을 현금 유동성 고려해서 예를 들면 1 억씩 5번 할지, 2억 5천씩 2번 할지, 뭐 2억 3억 할지, 뭐 이렇게 다양하게 투자 횟수와 금액을 잘 설계해서 원하는 최적의 1년 연간 합산해서 투자 금액을 설계하게 할 수 있는 경험과 역량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이제 우리 기업이 본연 사업 본질을 잘 영위하기 위해서 입찰, 투자, 융자를 이미 사업의 중심에 놓고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부합하는 투자 설계나 기업 관리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실은 잘 종합적으로 아울러서 개인 투자 기업을 만들고 벤처 기업을 만들어서 주식이나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인수하고 우리 원장님들이나 대표들이 개인 투자를 통해서 혹은 벤처 기업에 직접 또 주식이나 전환사채를 적정한 금액의 적정한 가치 평가를 통해서 투자하고 회수하고 관리하고 신고하고 보고하는 이슈들을 사실은 유기적으로 잘 이해하고 다룰 수 있어야 어 적합한 유효한 컨설팅을 해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뭐 비용도 천차만별이에요. 사실 저희 최근에 만난 어떤 원장님은 1 년에 2천만 원 주고 한다. 뭐 어떤 분은 3 년에 뭐 3천만 원 주고 한다. 1 년에 1,000만 원 주고 맡기고 있다. 뭐 개투자 만드는데 1,000만 원, 벤처 컨설팅에 1,000만 원 뭐 이렇게 하고 있다. 뭐 300만 원짜리 보험을 들었다. 500만 원짜리 보험을 들었다. 뭐 천차만별이시긴 한데요. 이것도 한번 잘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제 연내 실현하고자 하시는 분들 26 년도에 연내에 벤처 컨설팅 개인 투자 기업도 만들고 벤처 기업도 만들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제 소요 기간에 대한 이해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요것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요 기간은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법인을 신설한다라고 하면 등기치고 사업자 등록하는 데는 일 주일에서 열흘이면 됩니다. 다만 이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우리 법인이 어떤 업종 업태를 취급하려고 하는지에 따라서 인허가나 신고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소요 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다. 요것도 하나 고려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법인으로 이런 창업 지원 제도나 창업 감면까지 활용하시려는 분들은 업종 업태를 잘 설계하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이런 창업 감면을 활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다라고 하면 사업자기 등록을 빨리 내고 업종 업태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합리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저희 근데 최근에 보니까 원장님들이 해안자 유치 법인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데요. 해안자 유치 법인은 결국 여행사와 여행업을 하시는 사업자와 동일한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되다 보니 보증보험도 끊어야 되고 지자체 등록도 하는 요 1 년의 시간과 비용들이 들어가서 일반 법인 설립하는 것처럼 등기치고 사업자 등록하는 열흘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제 개인 투자 조합을 결성 등록하는 소요 기간은 최소 6 주는 잡아 주셔야 됩니다. 인제 이게 중기청 홈페이지에서도 이 개인 투자 조합 관련된 그 안내 페이지에 결성 등록에 영업일로 14 일, 등록 신고에 영업일로 14일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업일로 14 일이니까 휴일들 다 빼야 돼요, 토요일, 일요일을. 그러면 결국 절차당 3 주씩은 잡아 주셔야 되고요. 결성 계획에 3 주, 등록 신고에 3주 하면 6 주죠. 보완 미결 나오면은 4-5일 더 늘어지다 보니까 개인 투자 조합은 6주 이상 넉넉하게 2달 잡아 주시는 게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개인 투자 조합 만들고 나면 이제 벤처 신청을 하거나 혹은 개인 투자 조합 없이 혁신성장 유형이나 연구개발 유형으로 벤처 신청하시는 기업들도 있는데요. 통상 준비 기간 빼고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만 혁신성장 유형이나 연구개발 유형은 45 일, 벤처 투자 유형은 30 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1 년의 과정들 한번 계산해 보시면 뭐 인허가나 등록 없이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사업자 등록부터 벤처 신청까지 개인 투자 조합까지 이렇게 감안하시면 최소 2-3 달은 소요가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어 법인을 설립하는 것보다 개인 투자 조합을 만드는 게 지금 사실은 더 급선무입니다. 개인 투자 조합이 지금 업무가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개인 투자 조합을 빨리 만들고 어 그 사이에 법인도 좀 등기 치고 사업자 등록을 하는 걸 동시에 아마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개인 투자 조합을 먼저 결성하려고 할 때 제일 큰 이슈는 소재 이슈입니다. 어쨌든 개인 투자 조합도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장소가 필요해요. 관할 세무서에 이제 세무 관할이 지정되기 위한 장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자택이 집필 자택이 됐건 별도의 임대차 장소를 구하시던 이게 뭔가 좀 장소에 대한 고민을 좀 먼저 풀어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개인 투자를 결성할 때 제일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집행 업무집행조합원, 조합원 중에 1 위는 업무집행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업무집행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1 년의 교육 시간과 온라인 시험을 이수하는 시간도 뭐 한 16 시간, 18 시간 정도 뭐 고려해서 개인 투자 조합은 시간이 최소 2 달, 벤처 컨설팅이 1달 걸린다. 이렇게 봐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비용은요. 개인 투자 조합 만드는 거는 사실은 내가 개인 투자 조합이나 벤처 기업을 만드는 컨설팅을 누군가한테 의뢰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요즘에 검색 잘 되잖아요. 다양하게 검색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된 플랫폼도 많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는 컨설턴트들, 컨설팅 펌도 많기 때문에 다양한 비교 견적을 내 보시고 상담을 받아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제 개인 투자자를 만드는 비용은 어 100 에서 한 200-300만 원 사이가 제일 많은 것 같고요. 개인 투자를 아까 만드는 것만 업무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 만들자마자 인제 6 개월 있다 반기 신고 또 6 개월 있다가 정확히 6 개월이 아니죠. 이제 어 1 년에 2번 단기 신고, 결산 신고 이렇게 보고를 2 번씩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보고 신고 대리를 내가 직접 하면 상관없지만 그걸 누구한테 맡긴다라고 하면 이제 그 비용도 고려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인제 개인 투자 조합을 만들고 관리해 주는 플랫폼들 보면
뭐 만드는 데 1-200만 원, 뭐 어떤 업무 용역을 신고 대리를 한다거나 보고를 대리하는 대신에 비용을 뭐 회당 2-30만 원 혹은 1 년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받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개인 투자 조합은 조합의 자산이 2억 이상이거나 조합의 업력이 3년 이상이면 외부 감사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외부 감사 비용도 회계법인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통상 한 1-2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일반 법인이 회계 감사 받는 비용보다는 훨씬 더 적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벤처 컨설팅 비용도 사실은 뭐 천차만별입니다. 뭐 어디서는 $300 어디 500 어디선 1,000 어디선 뭐 보험으로 500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무신고도 아까 우리 말씀드렸지만 이제 개인 투자자부터 3월 달에는 세무사 사무실 세무서에다 뭔가 신고를 해야 되고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주식을 발행해도 세무신고를 해야 되고 어 이제 세무신고할 일들이 좀 많아지고 있고 투자라는 걸 할 때마다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련된 실비들도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시선 파트너즈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전통적으로 저희는 거의 저희 20 년이 넘은 회사다 보니까 그냥 일단 저희는 유료 상담회사입니다. 저희가 받는 비용은 저희가 방문 상담하게 되면은 시간의 구애 없이 1 회당 상담료가 100만 원 부가세 별도고요. 저희가 저희 사무실로 오셔서 지정된 시간 동안 상담을 받고 가신다라고 하면 내담 상담료는 50만 원 부가세 별도입니다. 상담료는 그렇고요. 이제 실무 비용을 인제 체크해 보면 저희가 인제 벤처 컨설팅, 벤처 기업을 만들고 1년 동안 잘 활용하고 그 관련된 사후 관리 비용까지 또 벤처 기업과 투자자들한테 드릴 수 있는 다양한 인사이트와 지원 제도나 활용 정보들을 좀 제공한다라는 측면에서 벤처 컨설팅 비용이 1 년에 500만 원 부가세 별도로 과금하고 있고요. 개인 투자 조합을 결성 등록하는 비용은 이제 부가세 별도로 1년 회당 150만 원. 개인 투자 조합은 만들 때 일회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죠. 부가세 별도 150만 원. 개인 투자 조합에 관련된 뭔가 신고 대리를 한다라고 하면 1 년에 50만 원 요렇게 부가세 별도로 과금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용적인 내용도 한번 여기저기 고민해 보시고 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컨설팅 펌이나 플랫폼이나 어 컨설턴트들이 개인 투자 조합과 벤처 기업 그리고 벤처 투자에 관련된 또 우리 회사에 관련돼서 이걸 전부 다 종합적으로 아울러서 제안하고 관리해 줄 수 있는 역량과 경험이 있는지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결국은 사후 관리까지 잘 고려해서 좋은 컨설팅 펌 혹은 컨설턴트를 어 만나셔서 연내에 이제 벤처 컨설팅 또 소득 공제를 위한 투자까지 잘 실현해 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희가 이번에 5 월, 6월 달에 비정기 세무조사 받았던 원장님들 그 세무조사 맞으면 거기 이제 공제 감면 내역에 대해서 해명하라는 내용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벤처 투자하셨던 분들도 이 공제 감면에 받은 거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소득 공제 해명 자료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결국은 어 내가 투자했다라는 내용의 투자 계약서 청약서와 주주명부 뭐 등기한 투자 방식의 경우에는 등기부 등본 그리고 투자 기간이 3년 이상이라는 걸 소명할 수 있는 이 통장 입출금 거래 내역 등이 소명 자료로 제출되고 있기 때문에 요런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안내하고 관리 받으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올해 하반기 세무 일정 보면 특히 우리 개원이들이나 고소득자 사업자들 보면 하반기 내내 소득세 5 월, 6 월에 신고하고 그 소득세의 큰 덩어리 하나를 한 번에 못 내다 보니까 분납을 하고 또 그 분납하는 과정에 부가세 중간 내납 나오고 법인세 중간 내납 나오고 소득세도 중간 내납 나오고 건보료 추가 증서 나오고 뭐 이런 하반기 내내 인제 세금 건보료 내는 일정들로 꽉 차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여유가 없습니다. "여유가 좀 생기면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반기 여유 내기 쉽지는 않은데요. 이렇게 하면 연내 못 합니다. 그쵸? 그래서 내년에도 똑같은 일이 똑같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와중에 룸을 내셔서 공간을 만드셔서 1억 이라는 개인 투자 조합에 대한 출자금 그러니까 혼자 안 되면 2명 3 명이 함께라도 이렇게 좀 연내 힘을 모아서 응축해서 어렵지만 반드시 연내에 한 번은
개인 투자 조합과 벤처 컨설팅을 실현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1 년의 소요 기간들이 3 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지금 8 월입니다. 8 월에 시작하셔야 뭐 개인 투자 조합이 9 월이나 10월 9 월, 10 월에 나올 거고요. 벤처 신청하시면은 11 월, 12 월에 인제 벤처 기업이 나오는 구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여유가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물리적인 시간도요. 그래서 어 올해 26년 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해서 개인 투자 조합이나 벤처 기업을 연내 확보하고 벤처 투자를 연내 실현해서 26년 소득세를 '내년에는 좀 줄여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8 월에는 좋은 컨설턴트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컨설턴트를 컨택하셔서 합리적인 비용의 컨설팅을 맡기시고 혹은 먼저 인제 공부하셔서 어 지금부터는 시작하셔야 연내 실현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 벤처 컨설팅과 개인 투자 조합 관련해서 좋은 컨설턴트, 누구한테 컨설팅을 맡길 것이냐, 얼마 정도 비용이 들어가느냐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